돌아왔습니다. 전어의 계절이. 무더위는 가고 우리의 날이 돌아왔다고 하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어는 좋겠다. 계절로 자기를 기억해줘서.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환영받아서. 그러게요. 너무 쉽고 당연했던 전어 하면 가을, 가을 하면 전어. 그만큼 5천만 한국인의 뇌에 전어와 가을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서겠죠? 이렇게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연결고리라니 생각해보니 좀 부럽긴 하네요. 그래서 전 물었어요. 넌 어떤 계절로 기억해줄까? 친구는 고민을 좀 하더니 사계절 다 놓칠 수 없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욕심도 많죠. 몸에 스치는 바람결이 바뀌었다 싶을 때마다 가장 먼저 본인을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니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고 싶으신가요? 어떤 계절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닮고 싶은 건 여름이지만 겨울로 기억되고 싶어요. 엄청나게 춥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불구불 힘겹게 걷다 보면 오히려 포근한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계절 말이에요. 물론 제 생일이 12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꽤 로맨틱하다는 이유로 겨울을 닮고 싶은 저희는 김근영,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2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A while ago I heard the sound of children's laughter. Now it's quiet, so I guess they left the park. This wooden bench is getting harder by the hour. The sun is going down, it's getting dark. I realize I'm cold, the rain begins to pour as I watch the windows on the second floor. The lights are on, it's time to go. It's time at last to let him know. I believe it would be fair to say you look bewildered and you wonder why I'm here today. And so you should, I would. When I left I felt I'd had enough, but in the shape and form I appear now. I have learned to cope, and love and hope is why I am here now. And now you see another me, I've been reloaded, yeah. I'm fired up, don't shut me down. I'm like a dream within a dream that's been decoded. I'm fired up, I'm hot, don't shut me down. I'm not the one you knew, I'm now and then combined. And I'm asking you to have an open mind. I won't be the same, I'm not the same this time around. I'm fired up, don't shut me down. When you leave me standing in the hall, or let me enter, the apartment hasn't changed at all. I got to say I'm glad. Once these rooms were witness to our love, my tantrums and increasing frustration. But I go from bad to not so bad in my transformation. And now you see another me,
learned to cope, and love and hope is why I am here now. 첫 곡으로 아바의 Don't Shut Me Down 듣고 왔습니다. 아바의 신보죠. 한 40년 만에 아바가 앨범을 들고 온다는데요. 요즘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이 씨, 조지 씨, 종신 씨,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건너 아바 선생님들까지 주어질수록 생각나는 목소리들이라서 더 반가웠네요. 아, 그리고 예리님의 곧 나올 제목이 진짜 선물이더라고요. 앨범 너무 기대 중입니다. 곧 계란 한 판을 앞두고 있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27번째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계란 한 판 파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기 대본 써져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아닌가요, 사람님? 읽어주세요, 그냥. 분명히 이게 김사람님 대사로 제가 할당을 해놨는데 제가 또 요즘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자축의 의미로다가 치킨 쏘겠습니다. 자, 그냥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만담에서 녹화하시는 날 하루 시간 빼두시고요. 6시 전까지 저희 3명이니까 1시간 컷으로다가 먹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유 빛깔 김그냥 멋이 있다 김그냥. 아 저희 진짜 대본대로 하네요. 아무도 대본을 진짜 다 무표정으로. 철저하게. 네. 자 9월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하반기에 공식 시작. 9월 첫째 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 그냥 저는 알바하고 알바를 제가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와 색다른 디자인 쪽에서 치킨 안 쏘시나요? 치킨 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시작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거의 5일 중에 4일을 재택을 했어요. 하루만. 오, 너무 좋다. 근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게 월요일에 출근을 하자마자 저희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진짜요? 받아서 월요일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일을 하고 다음 날도 재택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신없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좀 턱 끝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무섭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10월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네, 4단계가. 거리두기가. 근데 좀 지치더라고요, 많이. 그쵸.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막 타격이 크지는 않은데 자영업자분들이나 그쵸. 그런 분들은 진짜 심란하실 거예요. 저희 초반에 이제 저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담 상점 사장님 분들도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배달 시작하신다고. 진짜요? 네, 다음 주부터인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되게 이제 와인도 새로 들여오시고 치즈 플레이트도 생기고 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자리를 빌려서 홍보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래도. 저희 뭐 아무도 안 듣는데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네, 뭐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농담, 진담, 상담, 에이, 세상 에이, 모든 그거 빼고, 만담이 그거 있는 만담 상점에는 근데 진짜 그게 좋아요. 주종이 되게 다양해요. 맥주, 소주, 하이볼, 뭐 하이볼도 칵테일주. 있어요? 네, 하이볼 언제 생겼어요? 아니,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가요? 관심 좀 칵테일주, 가져주세요. 와인 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안주도 굉장히 다양해서 음. 뭐 파스타, 치킨, 뭐 나초, 맞아. 뭐 감자,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으니까 오셔서 드시면 위치가 어디 있죠? 발산역에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이다. 발산역, 마곡역 주변에 아주 회사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회사가 끝나고 빠르게 조지고 싶을 때 맥주 한잔 하기 만남상점 너무 좋지.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만남상점이 참 좋은 게 주종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네. 주종이 다양한 만큼 그 주종과 딱 맞는 안주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화이트 와인과 크림 홍합을 먹었다가 그거 와인을 맛있죠, 원래 한 잔씩만 할까 생각했는데 2병을 조지고 2병이요? 네 와인 또 2병을 조지고 크림 홍합 그 다 병이요? 먹고 나면 남은 소스에 파스타를 그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진짜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욕하려고 했어요?
아 빨리 먹고 그거 네. 한 번 더 먹고 싶네요. 한번 또 먹으러 가죠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1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보통님이 정해주셨는데요. 장안의 화제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야기 주제를 원래는 그냥님이 가져올 차례였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적정 시기에 갖고 와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한 주 더 일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름 뻔한 장르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드라마를 가져온 적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DP입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모두 사람님 언제 시작하셨죠? 얼마 만에 보셨어요? 저 수요일에 3편 보고 금요일에 3편 보고 아. 딱 끝냈습니다. 저희 중에서 이제 저희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되게 순식간에 맞아요. 제가 다 보기도 전에 다 보시더라고요. 이거 쭉쭉 계속 보게 그거를 돼요.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맞아. 6개 그리고 되게 회차밖에 안 돼가지고. 짧고 한 50분인가? 1시간도 안 돼서. 간만에 진짜 좀 네. 맞아 재밌는 드라마 진짜 간만에. 본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특히 요즘 드라마들이 다 길잖아요. 맞아, 막 맞아요. 스리생 같은 건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맞아, 사실 맞아. 보면은 좀 약간 지금 갑작고 스리생 지금 욕하는 거예요? 스리생 좀 아쉬워요 이번 시즌. 좀 어떤 점? 너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아. 시즌 3죠? 시즌 2에. 2. 아, 2예요? 네.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주 아쉬운데 어쨌든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빠진 드라마예요. 요즘 한창 핫해서 들고 오기는 했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군대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하지만 남성분들은 모두 겪었던 살짝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라서 쟤네들은 뭐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렇게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DP는요. 영화 차이나타운 뺑반 등을 연출한 한준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 메가폰이라고도 하나요? 드라마를? 연- 잘 안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한준희 어쨌든 감독이 연출과 극본을 맡은 작품이고 원작 웹툰을 그린 김보통 작가가 네. 언제 또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는데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즌 2 오프닝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시즌2에 박보검이 나온다고. 사실 큰 기대는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이제 회상 씬으로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좀 뻔해질 수 있다는 점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호열 성뱀의 네네. 회상 씬으로. 네네 드디어 한호열 상뱀의 이야기가 풀어진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그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 진짜 되게 간단하네요. 네. 네, 일단 DP의 줄거리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DP라고 명칭을 하는 군무이탈 체포조의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DP란 어떻게 읽죠 이거? 데저트? 그래서 절 시키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DESERT TE 이게 탈영병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펄슛 체포의 약자입니다. 맞나? 내가 잘못 끌고 왔나? 뭐 아무튼 탈영병 체포의 약자라는 것만 알면 네. 되죠. 네. 그 디저터. 디저터 드라마에서는 ER인가요? 네. 아니면 어쨌든 디저터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군대 헌병이죠. 그쵸. 그분들이 네, 군경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더리 파티라고. 맞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줄거리는 아니에요. 막 그 컨셉 자체가. 근데 저희 셋 모두 6개 회차를 휘몰아치듯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이유로? 근데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군대를 다루는 소재가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음. 특히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일단 소재 자체도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일단 제가 보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너무 현실적이다. 아.
너무 현실적이어서 뭐 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보지 말라는 말도 있었고. 그 제가 말하는 특별하지 않은 줄거리라는 건 그 소재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약간 형식 자체가 왜- 추격, 뭐 버디무비 이런 면에서요. 약간 그냥 한 명 한 명의 그냥 사연을 하는 그 형식 네네네. 자체가 사실 항상 드라마에서 있는 음. 형식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소재가 조금 특별한 소재이긴 했어요. 네. 저는 이런 게 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깊이가. 처음 맞아 알았어요. 맞아. 저는 보면서 사실 군대 처음에 딱 그냥 넷플릭스 켰을 때 이게 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군대 얘기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맞아요.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네, 근데 네. 막 인스타 이런 데서 되게 여성분들이 재밌게 봤다 이런 스토리를 점점 올리더니 아 그래? 그래서 뭔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 DP라는 것도 되게 처음 접하는 그런 개념인데 뭔가 되게 그래서 그 직책 때문에 탐정 수리하듯 그러니까 약간 뭐죠? 수사하듯이 네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저한테 익숙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그리고 연출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무겁지만은 않게 할 수 있는 해줬던 게 연출이랑 그리고 구교환 배우님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해서 네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배우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배우분들이 정혜인 배우의 연기도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네. 맞아. 정혜인 배우 제가 사실 막 그렇게 관심을 갖던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다 그렇죠. 네, 정혜인이 좀 막 로코 많이 하시고 좀 밥잘남. 네, 왜 자꾸 혀를 차세요? 아니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배우는 아니었는데 너무 연기를 잘 하셔서 무겁게 또 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좋았고 구교환 배우는 진짜 없었으면 안 됐어요. 맞아. 원래도 매력 있는 배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음. 인스타에 짤 많이 돌았잖아요. 그 어떤 짤이 돌았죠? 그 고독방에 올라오면 한 명씩 팬이 나간다는. 구교환과 가까워지기, 멀어지기 그 짤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그러니까 남친 짤 같은 그런 사진이 없어요. 구교환 배우가. 되게 다 현실적인 사진들. 네. 되게 웃기고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약간 화보 보고 좀 입덕을 하려고 하면 이제 현실 짤 보고 아 이런 거. 한 두 발짝 멀어졌다가 좀 띄워주세요. 네, 그냥 여기다 띄울게요. 그래서 다시 화보를 보고 다가가려고 하면 다시 멀어지는 그게 좀 반복이 되는 지금 사진들을 보고 계시는데 좀 멀어질만 하죠. 별명이 구아킨 교환슨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네요. 스칼렛 교환슨도 있어요. 아, 이분 그 본인이 그렇게 정하셨을걸요? 네. 아, 트위터인가 진짜? 어디? 너무 좋았고 김성균 배우도 너무 연기를 진짜. 잘해주셔서 맞아요. 진짜. 약간 이 드라마가 정말 배우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역할을 너무 맞아. 제 몫을 진짜 다 하는 맞아, 느낌이지 맞아. 않아요? 그리고 조연철 배우님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조석봉 역할 맡으셨던 네. 분이죠. 원래 어디 나오셨죠? 저 되게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호텔 델루나도 나왔다고 나오셨고 하셨고. 매드클라운 동생이세요. 진짜 신기하죠? 친동생. 어쩐지 내가 왜 익숙한 거 했어. 친동생이라고? 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면. 눈이 어머, 특히 좀 어머. 닮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예종 나오셨대요. 박정민 배우님이랑 동기시에요? 엄청 친하세요. 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오. 한일고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해서 박정민 배우님은 고대 가시고 조연철 배우는 서강대 갔다가 근데 개멋있다. 같이 약간 그냥님이랑 저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빨리 중퇴를 하셔야 돼요. 같이 이제 저희 뭐 하죠 이제? 같이 이제 뭐 하면 자퇴를 될까요? 하고 한예종을 준비를 했다가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다시 들어가고 약간 이런 와 진짜 개멋있다. 소울메이트처럼. 근데 전 사실 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너무 잘하다. 그냥 맛깔난 씬스틸러 이 정도? 조연 정도? 근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부터 이제 스포가 있겠지만 그 황장수 있잖아요. 황병장을 찾아가서 조석봉이 타령을 해서 찾아가서 칼로 어떻게 한번 딱 긋고 계단을 내려오는 씬 있잖아요. 네. 혼자. 근데 그때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맞아요. 막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보이면서 저 새끼 내가 칼로 놨다 막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용기가 진짜 네, 맞아요.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셨고. 그때 연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것도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다가도 황장수 만났을 네, 때요. 황장수 만났을 때 근데 딱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만났을 때 뭐라 하지 못하고 벌벌 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었고 맞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그 황장수 역할을 맡은 배우도 신성우? 음. 승우? 원래 그 배우가 무슨 연플리 같은 웹드라마에서 되게 약간 순진한 그런 캐릭터셨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다면서요. 성량이 연가. 에이틴에 나오셨던.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사실 웹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 깔아주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우는 진짜 너무 짜증났어. 연기 너무 잘해서. 진짜. 시작부터 진짜. 막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 저도 맞아요, 모르게 맞아요. 보는데. 역두문자. 너무 잘했어 연기를. 그냥 배우분들이 다 너무 연기를 다 잘해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처음에 이것도 스폰데 그 1화에 그분이 깜짝 등장하시잖아요. 고경표.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고경표도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고경표 배우님도 좋아하거든요. 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어디서? 왜 이태원 말 안 해줬어? 말해줬구나. 길 가다가 말해줬구나. 엄청 실물이 훨씬 더 슬림하시고 진짜 훤칠하세요.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그것 좀 화제였어요. 김성균 배우와 고경표 배우가 아. 응답하라 이후에 맞아. 오랜만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후에 다른 오랜만에 다른 만났다. 맞아. 시즌 둘이 아니야? 다른 아니요. 그 류준열 아빠로 나왔었잖아요. 김준열 아빠요? 남이란 남편으로.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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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맞네. 네, 그렇게 아빠. 맞네. 그래서 그것도 화제였는데 아무튼 되게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이어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분들이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았나. 그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제가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군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네. 문제예요. 이게 모두 눈치를 채셨을진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이 사실 2014년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는 군대에서 일어난 아주 뼈아픈 사건 두 개가 있었죠. 바로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 어떤 사건인지 사람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윤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7일 포병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집단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고 윤승주 일병의 이름을 따 윤일병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지금 윤상병 사건이라고도 명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병장 사건은 육군 보병 임도빈 병장이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GOP에서 장전된 K2 소총을 아군 초병을 향해 난사한 사건인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임도빈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75여 발 등으로 무장한 채 탈영하고 아마 이틀 뒤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병장 사건의 임병장 분은 국군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네,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DP는 실제로 있는 군대 내 부조리, 괴롭힘, 가혹 행위들을 고발하고 고증했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이것도 스포인데 마지막 화에 쿠키 영상에 등장하는 영상 있어요? 네. 그 뭐지? 걔 있죠. 누구요? 조석봉 친구. 루피. 그 김루리 일병이 뭐라도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내부반의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분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은 또 2005년 발생했던 김일병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김일병 사건은 2005년 6월 19일에 그 제81 보병여단 수색중대 5530 GP에서 김동빈 일병이 내무실에 핀이 해체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도 어젯밤에 찾아봤거든요.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임병장 이분은 탈영을 한 뒤에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리고 있었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근데 뭐 다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잡혀서 수감 중인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슬프다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점이 물론 임병장에게 잘못이 있죠.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을 죽인 건 명백한 잘못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는 그 중에 최고 가해자 있잖아요. 최고 가해자? 아무튼 제일 죄가 막중한 사람이 징역 35년이더라고요. 그것도 줄어들어가지고 2심에서는 20년인가? 아니 40년에서 35년으로 그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15년, 10년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님?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그 윤일병 사건 시연하는 영상? 그러니까 그 항상 영상이 뜨더라고요. 네, 가해자들이? 봤는데 저는 사실 너무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름표를 달고 너무 태연하게 해서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가해자가 자기가 직접 그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상황을 재현을 하는데 너무 마치 연극하듯이 하나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네. 정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진짜로 토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할 말이 계속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 정리해서 링크 올려주신 것도 봤는데 그냥 약간 끝까지 못 보겠어서 전 중간에 껐거든요. 네. 그냥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 이게 그리고 2014년에 어떻게 저희 고3 때. 네. 이런 가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시연하는 영상. 근데 그게 전 그걸 보고 너무 태연해서도 놀랐지만 생각보다 놀랐던 건 너무 다들 어려 보인다. 너무 다들 내 동생 또래 정말 20대 초반 남자애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군대 DP 안에 있는 인물들도 모두 우리보다 어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 맞아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말로 군대 가가지고 참으면은 윤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읽어봤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보통님이랑 저랑 동생이 지금 군대에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냥 보냈을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도 하고 이제 핸드폰도 되게 자유롭게 전화도 이제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좀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거를 보셨거든요. DP를 보면서 엄마는 못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거 난 못 보겠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동생이랑 연락하면서 괜찮냐 이렇게 한마디씩 더 하게 되고 아무래도 저도 동생이 이제 곧 제대예요. 9월 13일에 제대인데 걔가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를 9월 다쳐서. 그쵸? 얼마나 다다음 주인데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이제 뭐 MRI 찍고 치료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다른 부대로 옮겨서 거의 요양하다시피 지내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혹시 그 허리 다친 게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물론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강제로 징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유로운 시민 남성을. 그러면은 그만큼 국가에서 보호하고 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이 아무리 많이 나아졌다고 한들 아직 사실 월급도 병장에 40 얼마죠? 그렇죠. 많이 오른 게 지금 이 정도인 그쵸. 거고 맞아요. 아직도 부조리가 정말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핸드폰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 이제
DP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방관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나오고 저도 방관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먼저 위에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네. 그런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사실 방관자를 제가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조석봉 일뱀이 군으로 복귀를 하는 차 안에서 박범구 중위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들 방관했으면서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관자라는 건 국가나 군대 그 자체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박범구 중위는 군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상부들. 그러니까 뭐 군내 가혹 행위에 굳이 가담을 하거나 뭐 부추기진 않았어도 이를 알았음에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DP에서 조석봉 일뱀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에게도 군대를 안 가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맞아요. 좀 이게 막 보면은 배우들 너무 멋있고 이 작품 자체가 배우들 너무 멋있고 막 너무 흥미진진하고 끊을 수가 없다는 거 외에도 이렇게 좀 한편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현실이 네. 조금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연출이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개는 정혜인, 안준호 이병인가요? 일병인가요? 일병이요. 일병이 이병이요. 이병이요. 처음으로 반항을 하는 게 음. 그 석우인가? 처음 잡으러 갔던 고경표. 그러니까 고경표랑 같이 잡으러 갔던 네네네. 그 탈영병이 자살을 해서 그 정혜인이 되게 충격을 받은 상태로 고경표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때리잖아요. 폭행을 하잖아요. 그게 첫 반항 같은 네.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호열이가 군대 내에서 황장수한테 어쨌든 자기보다 선임인데 뭐 대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박범구가 임진섭 자기보다 또 하나 높은 사람에게 반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역으로 위에서부터 임진섭이 대장한테 약간의 반발을 보이고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범구가 대장한테 또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연출이 저는 좀 좋았어요. 그 현실에서는 더 일어나기 힘든 일이겠지만 그렇게 상명하복하지 않는 게 근데 어쨌든 한 명씩 그렇게 조금씩의 움직임이 보이는 게 어쨌든 드라마에서 희망을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바뀌지 않을 거다. 나 한 명이 뭐 반발한다고 한들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서 위에다가 돌을 좀 던지면 그러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바뀌어야 하는 건 위죠, 위. 그쵸. 위에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줘야 하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작품들을 보고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촉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 뉴스를 가져왔어요. DP를 보고 이제 현 군대의 실태에 대해서 꼬집는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6회 공군과 해병대 등 전 군의 탈영 건수는 5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78건에 비해 30%가량 낮아진 수치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이후 자살률이 27건에서 44% 감소한 15건으로 줄었고 탈영은 78건에서 30% 낮아진 55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도 군대 내에서 자살을 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 전이 78건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자살을 하는 게 27건이나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이렇게 줄었다는 거를 되게 과시하듯
우린 군대는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군대 내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 동생, 내 친구들, 내 가족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계속해서 신선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이 아닌 넷플릭스였기에 좀 더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DP를 보면서 콘텐츠가 가진 힘이 정말 크다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끝곡은 그냥님이 골라주셨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는 이제 DP의 OST가 또 화제가 되었어요. 오혁이랑 프라이머리가 총괄 프로듀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혁이랑 같이 작업했던 곡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혁 프라이머리의 2020 듣고 오겠습니다.